안녕하십니까. 이번 논문 리뷰의 발표를 맡은 김형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A Simple Framework for Contrastive Learning of Visual Representations로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Contrastive Learning 그 논문에 영감을 준 논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리서치 팀에서 2020년 ICML에 7월 1일자로 제출한 논문입니다. 먼저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구글 브레인 팀에서 제시한 새로운 모델은 SimCLR입니다. SimCLR 모델은 Visual Representations를 위한 비지도 학습 모델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지는데 첫 번째로 데이터 증식의 다양한 변환과 조합입니다. 효과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선형 트랜스포메이션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치 사이즈가 클수록 성능이 향상되는데 그 정도가 지도 학습보다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SimCLR의 선형 분류에서는 7%의 상승을 1% 레이블만 학습한 Fine Tune 모델에서는 85.8%의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수치가 지도 학습에 준하는 수치이므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앞서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그리고 비선형 트랜스포메이션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정교화된 임베딩층도 모델 향상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음 오른쪽 그래프는 개요에서 언급한 배치 사이즈의 크기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빨간 선은 더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이 빨간 선은 SimCLR을, 초록선은 지도 학습 모델을 의미합니다. SimCLR 모델은 각 이미지에서 서로 다른 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들을 적용하여 같은 이미지로부터 나온 결과들을 positive pair로 정의하고 서로 다른 이미지로부터 나온 결과들은 negative pair로 정의하는 형태로 contrastive learning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지는데 첫 번째로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하나의 이미지 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어규멘테이션 변화를 거쳐 두 개의 이미지 XI와 XJ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변환된 두 이미지는 같은 이미지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positive pair로 정의합니다. 만약 또 다른 이미지인 Y로부터 YI, YJ에 변환된 이미지가 나왔다고 하면 XI와 YI는 서로 다른 이미지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네거티브 페어로 정의합니다. 두 번째, 변환된 각 이미지들은 CNN 기반의 네트워크, 그림에서는 F로 나타내집니다. 이 네트워크 F를 통과하여 Visual Representation Embedding Vector로 변환됩니다. Visual Representation Embedding Vector는 HI와 HJ로 나타냅니다. 이러한 representation 벡터를 생성하는 네트워크를 베이스 인코더라고 부르며 논문에서는 ResNet을 베이스 인코더로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Visual Representation 벡터는 MLP 기반의 네트워크 아래 그림에서는 G입니다. 이 G를 통과하여 변환되고 변환된 아웃풋 ZI, ZJ를 이용하여 Contrastive Loss를 계산합니다. MLP 기반의 네트워크는 프로젝션 헤드라고 부르며 두 개의 리니어 레이어 사이에 ReLU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더 및 프로젝션 헤드는 배치 단위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만약 n의 배치 사이즈를 이용하게 된다면 각각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거쳐서 en 사이즈의 샘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샘플별로 한 쌍의 포지티브 페어와 en-2쌍의 네거티브 페어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포지티브 페어의 시밀러리티는 높이고 네거티브 페어 간의 시밀러리티는 최소화하는 형태의 로스 펑션을 제안하여 학습에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로스 펑션은 nt-xent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학습을 진행할 때 좋은 퀄리티를 가지며 충분한 많은 양의 네거티브 페어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습은 배치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네거티브 페어를 구성하는 큰 배치를 이용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4096개의 배치 사이즈, 즉 8192개의 샘플을 이용하여 학습했으며 빠른 학습을 위해 128코어의 구글 클라우드 TPU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SGD나 모멘텀 옵티마이저가 아닌 큰 크기의 배치 사이즈로 학습할 때 적절하다고 알려진 라스 옵티마이저를 이용하여 분산 학습으로 학습하였습니다. 기본적인 Unsupervised Learning 과정은 모두 이미지넷의 ILSPRC 2012 데이터셋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모델 평가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한 인코더를 고정시키고 그 위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얹어서 정확도를 측정하는 리니어 이밸루에이션 방식으로 모델을 평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인코더를 고정시키지 않고 학습 가능하게 만들어서 평가하는 파인 튜닝 방식이나 다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모델 변수를 조정하는 트랜스퍼 러닝 방식으로 SimCLR 인코더를 평가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듯 crop, resize, rotate, cutout 등 이미지의 공간적 기하학적 구조를 변형하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과 컬러 디스토트, 소벨 필터링, 가우시안 블러 등 이미지의 색상을 왜곡하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총 7가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하나 혹은 2개 이어붙여서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어그멘테이션만으로는 좋은 성능을 달성하기 어려웠고 여러 어그멘테이션을 더해 주었을 때 프레딕션 태스크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레프레젠테이션 퀄리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2가지 어그멘테이션을 이어붙인 경우에 아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랜덤 크롭과 랜덤 컬러 디스토션을 이어붙인 경우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의 수치는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을 통해 얻은 이미지넷 탑 1의 정확도입니다. 특히 논문에서는 컬러 디스토션이 꼭 필요한 이유에서 나름 분석적인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컬러 디스토션이 없는 랜덤 크롭만 진행한 경우에는 샘플들이 이 히스토그램에서 보이듯 서로 같은 컬러 디스트리뷰션을 공유하고 있었고 결국 네트워크가 시각적인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색 배합만을 찾아내어 낮은 레프레젠테이션 퀄리티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컨트라스티브 프레딕션 태스크의 난이도가 증가하여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더 잘 추출하게끔 학습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부분을 보시면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블러 처리도 긍정적인 성능 향상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SimCLR과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학습 방법을 다양한 크기의 모델에 적용시키며 리니어 이밸루에이션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마찬가지로 SimCLR 모델도 크기가 커질수록 학습 성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그 증가하는 정도는 슈퍼바이스드 러닝보다도 더 가파릅니다. 논리니어 프로젝션 헤드를 통해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계산하는 구조는 리니어 프로젝션 헤드나 프로젝션 헤드를 아예 이용하지 않을 때보다 항상 좋은 성능을 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논리니어 프로젝션 헤드가 그 나머지 2가지 경우보다 항상 더 높은 월등한 성능을 낸다는 것을 근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프로젝션 헤드의 아웃풋 디멘션은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프로젝션 헤드는 학습 성능을 높여주지만 프로젝션 헤드를 통해서 얻은 아웃풋 벡터는 베이스 인코더의 아웃풋보다 시각적인 특징을 잘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 근거로
아래에 보이는 아웃풋 벡터를 tsne 방식으로 1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시각화한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이스 인코더로부터 나온 벡터들이 프로젝션 헤드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잘 클러스터링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학습한 정보들이 프로젝션 헤드를 지나면서 소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기반의 NT-XENT 로스 펑션을 이용하여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합니다. 논문에서는 이 NT-XENT 방식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정당한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의 도표를 보시면 리니어 이밸류에이션 모델에서 각각의 로스 펑션들을 썼을 때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NT-XENT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NT-XENT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샘플들이 기준 샘플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크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 충분한 양의 네거티브 샘플이 필수적입니다. 네거티브 샘플의 개수는 배치 사이즈와 비례하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를 키울수록 모델의 성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학습 과정에 랜덤 어규멘테이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길어질수록 충분한 양의 네거티브 샘플을 볼 수 있고 성능에 대한 유의미한 경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델링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스넷-50의 모델을 사용하였고 3가지 다른 히든 레이어에 대해서 1000F크 동안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레스넷-50 그리고 곱하기 2 곱하기 4의 형태로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배치 사이즈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히든 레이어도 달라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리니어 이밸류에이션, 파인 튜닝,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의 3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의 경우에 최고 성능으로 레스넷 50의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하였을 때 93.2%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인 튜닝의 결과입니다. 파인 튜닝은 학습된 모델과 리니어 클래시파이를 모두 학습 가능한 상태로 학습하는 방법으로 전체 데이터셋에서 1% 그리고 10%씩 라벨링을 하고 진행하여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도 불립니다. 결과로 같은 모델의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학습 결과보다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퍼 러닝은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하여 리니어 그리고 파인 튜닝을 각각 합쳐 결과를 비교합니다. 이때 파인 튠드 된 부분을 보시면 5개의 영역 정도에서 지도 학습에 비해서 우세한 것을 알 수 있고 2개의 영역에서는 지도 학습이 더 우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슈퍼바이즈 러닝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결과를 보여줬다고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Contrastive Visual Representation Learning, 즉 비지도 학습에 간단하고도 성능이 지도 학습에 준하는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발견들과 방법론들을 새롭게 조합하여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음을 3가지 방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논문을 리뷰하며 제가 느낀 한계점입니다. SimCLR의 경우 이미 프리테인드 된 모델을 파인 튜닝한 것이고 슈퍼바이즈 러닝의 경우 시작 단계인 스크래치 단계부터 학습했기 때문에 학습량 차원에서 공정한 비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